안녕하십니까, 가성비 홍과장입니다. 오늘 발표된 올류 투싼 가격표가 공개돼서요, 가성비 트림과 옵션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국내에 출시되는 투싼은 파워트레인이 3가지입니다. 1.6 가솔린 터보, 거기에 7단 DCT가 들어가고요. 무난합니다. 무난하고 저렴합니다. 디젤 대비해서 한 200만원 정도 저렴하니까요. 거기에 연비는 12.5km, 그리고 2.0 디젤 같은 경우에는 8단 자동 변속기입니다. 고속 장거리 주행 위주, 고속도로 위주로 달리시는 분들은 디젤 모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연비가 14.8km, 거의 하이브리드에 육박하는 수준의 연비가 나오고요. 다만 디젤 차는 점점 더 단종돼가는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 5, 6년 타고 났을 때 과연 디젤 차가 얼마나 중고차 값을 받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는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여기에는 6단 자동 변속기가 물리게 되고요. 그리고 시내 주행이 많고 주행거리 길 때 연비 16.2km 좋고, 그리고 신행 주행 때는 이제 신호등 같은 데서 멈춰 있을 때 혹은 차가 밀릴 때, 이럴 때 딱 시동이 꺼져 있고 전기로만 저속에서는 움직이는 부분, 또 멈춰 있을 때 기름 안 먹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감성적인 부분도 충족시켜주고 또 연비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하이브리드 가격은 아직 안 나왔지만 디젤과 아마 비슷할 거고요. 웬만하면 하이브리드를 많이 선택하실 것 같아요. 오늘은 우선 아직 하이브리드 가격표는 안 나왔거든요. 하이브리드는 아마 한 열흘 정도 있다가 출시를 할 것 같고, 우선 가솔린 그리고 디젤부터 가격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 가솔린 위주로 가격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장 낮은 트림인 모던 트림입니다. 기본 가격은 2,435만원이고요. 우선 파워트레인과 안전 관련 사양을 보겠습니다. 가솔린 1.6 터보 7단 DCT 말씀드렸고요. 후륜 멀티링크 서스펜션, 이게 가격표에는 지금 안 써있는데 당연히 후륜 멀티링크 서스펜션일 거예요. 제가 일요일에 요 위장막차를 봤는데 멀티링크더라고요. 아무래도 멀티링크가 승차감 쪽에서 유리합니다. 그래서 요즘 셀토스 같은 소형 SUV들이 이 투싼의 영역을 자꾸 침범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멀티링크 들어간다는 부분이 어찌 보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충돌할 것 같으면 자동으로 브레이크 밟아주는 기능이죠. 요즘 현대차에는 다 기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그리고 차로 유지 보조도 마찬가지로 기본입니다. 요거는 차선 가운데로 차량을 유지시켜주는 기능이고, 또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을 벗어나려고 하면 반대쪽으로 튕겨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동 속도 제한 보조가 들어가요. 이건 조금 특이한데요. 보통 현대차, 기아차에서는 이게 안 들어가는데,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100km로 딱 세팅을 해놨다. 그러면 엑셀을 아무리 풀악셀을 밟아도 100km 이상으로 차가 안 나가요. 마치 무슨 헛발질을 하고 있는 느낌? 그걸로 딱 100km에서 더 이상 차가 안 나갑니다. 유럽에서는 이런 거를 많이 쓰는데 현대기아차는 많이 없었는데, 아무래도 투싼이 유럽 전략차다 보니까 약간 이런 데서 유럽 냄새가 나죠. 그리고 거기에 하이빔 보조나 식스 에어백 같은 거 들어갑니다. 자, 다음은 외관 내장 시트 관련 사양입니다. 보시면 다크 크롬 그릴, 이 투싼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다크 크롬 그릴은 기본적으로 들어간다는 거고요. 동일하게 이런 데서 차별을 안 한다는 거고, 그리고 프로젝션 헤드램프, 이 부분이 이제 할로겐 램프라는 부분이죠. 헤드램프가. 그래서 보시면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무난하죠? 깜빡이는 여기 벌브로 보이네요. 아무래도 할로겐이다 보니까 약간 누런빛이 있다는 것 빼고는 디자인적으로 그렇게 이상하거나 하진 않죠. 오히려 약간 무난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 더 좋아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LED 주간 주행등, 이게 지금 투싼 디자인의 핵심이죠. 이 주간 주행등이 LED 기본으로 들어간다는 거고요. 그리고 벌브 리어 램프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투싼의 리어 램프에 그냥 벌브를 박아놨어요. 요거까지는 사실 투싼의 LED 리어 램프를 저는 그렇게 이쁘다고 생각하진 않기 때문에 이 벌브도 나쁘지는 않다고 보는데, 다만 여기에 불이 안 들어오는 부분, 이 부분은 좀 아쉽네요. 그래도 이 부분까지는 참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17인치 타이어 휠, 이게 하이브리드의 휠은 17인치도 괜찮게 나왔던데,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디자인을 썼습니다. 딴 거 18인치, 19인치 휠을 보지 않았다면은 이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생각이 들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좀 아쉬움이 남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이 정도면 못 볼 정도는 아니죠. 다음 이중접합 차음유리 전면에 들어가서요, 좀 조용하고요. 품절은 좀 눌러준다는 거고, 앞좌석 도어 유리까지 들어갔으면 더 좋았겠지만 투싼은 어디까지나 준중형입니다. 그리고 4.2인치 컬러 LCD 클러스터,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컬러로 들어간다는 거고요. 디자인이 괜찮죠? 전반적으로 클러스터 디자인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조 가죽 시트 들어가고요. 그리고 2열 폴드 다이브 시트. 뭐 2열이 접히는 거는 어찌 보면 SUV에서는 당연한 건데 다이브 시트라면 뭐 싱킹 시트처럼 약간 밑으로 내려간다는 건가? 뭐 어쨌든 트렁크부터 쭉 평평하게 이어진다는 부분. 이 부분은 SUV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뭐 차박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짐을 큰 거 뭐 테레비나 이런 거 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SUV의 핵심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모던의 편의 인포테인먼트 사양입니다. 자, 좀 특이한 거는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뭐 요즘 현대차는 이거를 지금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걸로 방향을 잡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좋은 부분이죠. 파킹 브레이크 전동식으로 가는 거는 뭐 디자인적이나 이런 거 좋은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무엇보다 이 오토홀드가 있다는 부분이 가장 좋은 부분인데 뭐 신호등 같은 데에서 브레이크 밟고 나서 차가 멈추고 나면은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도 차가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죠. 그래서 엑셀 밟으면 다시 출발을 하고요. 이거 한번 빠져들면은 신호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헤어나기 힘드십니다. 그리고 폴딩 타입 리모컨 키 이거죠. 여기 버튼을 딱 누르면 옆에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던 키가 이렇게 휙 해가지고 이쪽으로 나오는 이게 폴딩 타입 리모컨 키입니다. 그리고 에어컨은 매뉴얼 에어컨입니다. 이쪽에 있는 거는 프로토 에어컨이고 요거 말고 이렇게 생긴 에어컨이에요. 다이얼식으로 있고 이제 버튼식으로 돼 있고요. 솔직히 저는 이 공조장치 같은 거는 운전 중에 좀 만지고 하려면은 터치 방식이 아니라 다이얼 방식이나 버튼 방식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기존에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터치 방식을 자동차 회사들이 잘 적용을 하지 않기도 했고요. 뭐 테슬라나 볼보, 뭐 벤츠가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많이 유행을 하긴 하지만 이번 투싼 같은 경우에는 뭐 터치 방식을 많이 사용하긴 했지만 저는 아직도 이 방식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직관적이고 디자인도 나쁘지 않잖아요. 이 정도면 보통 매뉴얼 에어컨을 넣으면 디자인 때문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프로토 에어컨을 넣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정도면 디자인도 괜찮고 직관성도 괜찮고 괜찮아 보이네요. 그리고 거기에 스마트 크루즈는 아니고 일반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고요. 속도 딱 정해놓는 거. 그래서 크루즈 컨트롤을 쓸 거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수동 속도 제한 보조를 쓸 거냐 이런 거를 이제 상황에 따라 선택하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들 시프트, 핸들에 수동으로 기어 변속할 수 있는 버튼이 있다는 거고요. USB 충전 포트, 고속 충전 포트가 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은 요거 가지고는 부족하죠. 뒷좌석에도 좀 쓸 수 있는 충전 포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후방 주차거리 경고 기본이고 오토라이트 이거 중요합니다. 뭐 요즘은 DRL이 있어가지고 뭐 웬만큼 라이트 끄고 다녀도 다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차들이 안전하게 운행하려면 밤에는 라이트를 켜주셔야 되기 때문에 도심에서 깜빡할 수 있는데 이 오토라이트 해놓으면 좋죠. 항상 밤에는 켜지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그리고 일반 오디오 시스템 블루투스 들어가는데 이거거든요. 투싼이 독특해요. 아까 이 매뉴얼 에어컨도 괜찮았는데 이 위쪽에 일반 오디오 시스템도 꽤 괜찮게 놨어요. 딴 차 정도 뭐 비슷한 오디오 형태기는 한데 여기가 이제 블랙 하이그로시가 아니라 굉장히 싸구려 플라스틱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보기가 너무 안 좋은데 투싼은 괜찮네요. 내비 안 넣어도 될 수준이겠는데요. 어차피 내비는 티맵 보고 다니시는 분들은 내비를 아예 안 넣는 것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모던 트림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입니다. 2.0 디젤 8단 변속기가 191만원이고요. 그리고 상시 4륜 H트랙이 이제 196만원. 디젤로 선택하셔서 이 H트랙 선택하시면 221만원입니다. 원가에서 차이가 좀 나나 보네요. 솔직히 투싼을 가지고 무슨 산 타실 분 없잖아요. 글쎄요. 4륜이 꼭 필요하신 이유가 있으신 분들은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반 분들은 그냥 2륜 하시면 되고요. 썬루프는 파노라마 썬루프 들어갑니다. 거기에 모던 트림에는 루프렉이 없기 때문에 루프렉 들어가고 LED 실내등 해가지고 123만원. 뭐 요거는 썬루프 호불호에 따라서 그냥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냥 마음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썬루프는 중고차 팔 때 거의 제 가격 다 받는다는 얘기가 많아서 뭐 사실 넣으시더라도 뭐 몇 년 뒤에 중고차로 팔아도 뭐 한 7, 80만원 이상은 건지신다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그냥 썬루프 필요하시면 하세요. 근데 저는 팰리세이드 썬루프 하기는 했는데 이 채광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이렇게 햇빛 잘 들고 밝은 거는 좋아요. 차 실내가 밝은 건 좋은데 이게 낮에는 너무 덥고 햇빛 너무 쨍쨍하고 그래서 결국엔 닫고 다니게 되고 아침 저녁만 열게 되는데 이게 좀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열 타이밍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요. 아침 저녁 출퇴근할 때는 열어놓는데 뭐 없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도 썬루프에 대한 로망 있으신 분들 많으니까 뭐 하시면 될 것 같고 멀티미디어 라이트, 멀티미디어 내비 이 두 가지가 지금 있습니다. 뭐냐면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79만원이고요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후방 모니터 들어가고요 하이패스 ECM 룸미러 들어가요. 그래서 79만원이면 괜찮네요. 어차피 후방 모니터 필요하시고 뭐 하이패스나 ECM 룸미러는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기는 한데 물론 고속도로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하이패스 중요하지만요. 그리고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지금 이게 아직 홈페이지나 뭐 카탈로그에 안 나와 있어가지고 디자인을 확인할 수는 없는데 이 일반 오디오
오디오의 디자인을 봐서는 8인치 오디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아마 8인치가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요 옆에 아마 버튼들, 이게 좀 짧아지겠죠. 이런 짧은 버튼들이 이렇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내비를 어차피 안 쓰시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연결해가지고 T맵을 여기에 띄우시는 분들은 그냥 8인치 오디오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거의 필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별은 5개 만점에 4개. 웬만하면 하시라 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멀티미디어 내비 1, 요거는 191만원. 엄청 비싸죠. 가격 때문에 별이 3개인데 보시면 10.25인치 내비, 요 블루링크 되고요. 무선 업데이트 되고요. 뭐 카페이나 이런 거 되고요. 자,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죠. 예쁘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뭐 블루링크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한마디로 원격으로 시동 걸거나 문 열거나 뭐 잠그거나 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뭐 미리 아이들 타기 전에 여름에 차 시원하게 해놓는다든지 이런 용도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사실 저는 블루링크가 있긴 하지만 거의 쓰질 않아요. 지하 주차장을 쓰시는 분들은 블루링크 쓸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지상에 주차를 하시는 분들은 여름이나 겨울에 굉장히 유용하시죠. 그리고 무선 업데이트 이 부분이 가장 좋기는 한데 예전에는 뭐 USB 끼거나 아니면 SD카드 끼거나 주기적으로 내비를 업데이트 했었는데 이제는 무선으로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내비를 업데이트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뭐 후방 모니터 당연하고요. 버튼 시동 스마트키 들어가네요. 그리고 듀얼 프로토 에어컨 아까 디자인은 보셨죠? 풀터치식으로 지금 만들었고 뭐 디자인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애프터블로우가 들어가요. 이게 뭐냐면 현대기아차에는 거의 안 들어가는 부분인데 차 시동을 끄고 나면은 에어컨에서 이제 송풍 바람이 한 30분 정도, 2-30분 정도 슉 나와가지고 에어컨의 안쪽을 말려주는 기능입니다. 이러면은 아무래도 곰팡이 냄새나 그런 걸 날 가능성이 적어지죠. 그리고 어쩌면은 에바가루 이슈가 계속 있어가지고 아마도 에바가루가 나오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넣었나? 갑자기 왜 넣었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게 관련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기술적으로 아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저는 대환영이에요. 이거 저도 주차장 들어가기 전쯤 해가지고 에어컨 버튼 눌러가지고 꺼서 그냥 송풍으로 해가지고 에어컨 말리고 했었는데 안쪽을 뭐 애프터블로우 들어가면 좋죠. 감사하고요. 그리고 하이패스 20 룸미러 뭐 당연하고 도어 포켓 라이팅 손잡이에 불 들어온다는 건데 별거 아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좋은 옵션은 분명히 많이 있는데 191만원 이 차가 지금 2,400만원짜리에 191만원이면 거의 뭐 한 7%? 8%? 8% 정도 되는 가격이라는 건데 이게 좀 선뜻 손이 나가지는 않죠. 자, 그리고 인테리어 디자인 1입니다. 25만원. 가격이 싸기는 한데 시트 패턴 요거 뭐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거 아니거든요. 무드램프 결국엔 요거 하시는 분들은 무드램프 때문에 하실 것 같고 뭐 25만원 싸제로 하실 거면 그냥 넣으시면 되는데 저는 그렇게 뭐 땡기지는 않더라고요. 패드 프린트 디자인은 뭔지 좀 알려주세요. 이거 홈페이지에 사진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자, 다음은 컨비니언스 옵션입니다. 54만원이고요 별 5개 이건 무조건 넣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보시면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그리고 가죽 열선 핸들, 뭐 헤드레스트 뭐 위나 앞뒤로 움직인다는 거고요. 어쨌든 이게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 해야 되나? 열선 통풍 시트하고 가죽 열선 핸들 이거는 보통 현대기아차에서 옵션질 할 때 딱 열선만 넣어주고 통풍은 중간 트림부터 뭐 선택할 수 있고 열선 핸들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옵션질을 하는데 모던에서 바로 그냥 이거를 다 선택할 수 있게 그것도 54만원이라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선택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이거는 안 쓰셔도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하고 나면 쓰실 거거든요. 너무 좋아서. 자, 다음은 익스테리어 1입니다. 69만원이고요 보시면 할로겐이 아니라 MFR LED 헤드램프 라이트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에 있던 벌브 깜빡이는 없어졌어요. 그건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누런색 빛 싫어하시는 분들은 익스테리어 옵션을 넣으시면 되고요. LED 리어 콤비 램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무난합니다. 뭐 그렇게 예쁘다는 생각은 안 들고 그냥 무난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요 한 줄로 이어지는 요 어찌 보면 요즘 현대가 밀고 있는 요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리어 램프는 좀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LED 턴 시그널 아까 요 아래쪽에 할로겐 램프의 아래쪽에 들어가 있던 게 LED 헤드램프 들어오면서 요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요 그릴에 통합되어 있는 여기에서 깜빡깜빡 예쁘기는 하네요. 자, 18인치 알로이 휠입니다. 디자인 괜찮죠? 그래서 이걸 보다가 17인치를 보면 17인치가 좀 안 예뻐 보이는 이런 문제가 좀 있어요. 이렇게 해서 69만원이면 사실 굉장히 싼 거예요. 요 LED 헤드램프 싸제로 하려고 그러면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한 인증까지 받고 뭐하고 하려면 한 100에서 150 들 거고요. 뭐 이런 거 마찬가지고 하면 싸제로 하려면 200만원 이상 들 것 같은데 요거를 70만원에 상당히 싼 가격에 내놨습니다. 요거는 웬만하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외관에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되지만 그리고 17인치와 18인치에 공인연비 차이도 없습니다. 12.5로 공인연비 동일하고요. 실제로 재보면 17인치가 이거보다는 좋기는 할 텐데 크게 차이는 없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현대 스마트 센서입니다. 88만원이고요 별은 5개
사실 조금 애매했는데 그래도 우선 별 5개를 줬어요. 현대차, 요즘 현대차에는 스마트 센서 없으면 나중에 중고차로 팔기도 힘들고요. 보시면 스마트 크루즈, 이게 결국엔 핵심이죠. 전방 충돌 방지 보조와 스마트 크루즈가 핵심인데 그 중에 전방 충돌 방지 보조는 요즘은 다 기본으로 들어가고, 스마트 센서에는 스마트 크루즈 여기 들어가고요. 그리고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요거 깜빡이 켜고 좌측이나 우측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옆에 차가 있으면은 경고음도 나고 못 들어가게 핸들에 힘도 들어오고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런 골목, 요런 큰 길이 이렇게 쫙쫙쫙 있고 요 골목길에 제 차가 뒤로 이렇게 뺀 다음에 이렇게 가야 된다 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뭐 여기에 화단이나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이쪽이 잘 안 보일 때는 그냥 눈 감고 그냥 천천히 나 피해 가세요 하면서 이렇게 밖으로 해야 되는데, 이때 이쪽에서 차가 쭉 오면은 끽 멈춰주거든요. 저도 이거 한두 번 해봤는데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 들어가고요. 안전하차 경고, 요 뒷좌석에서 사람 내리려고 할 때 뭐 옆에 차가 오고 있으면은 띠띠띠띠 거린다든지 한다는 거죠. 그리고 후석 승객 알림, 뒤에 누구 아기 타 있는데 문 잠그고 나가진 않는지. 그리고 전방 충돌 방지 보조가 기본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교차로 대항차, 요런 사거리에서 이쪽으로 제가 가려고 좌회전 깜빡이 켜고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차가 부앙 오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딱 멈춰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내비를 다셨을 경우에는 내비 기반 스마트 크루즈, 이거 과속 카메라 있으면은 자동으로 속도 맞춰주고, 뭐 곡선로 같은 거 있으면 자동으로 감속해주고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 내비랑 같이 달면은 고속도로 주행 보조로 좀 더 스마트 크루즈가 잘 작동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결론입니다. 모던 트림을 어떻게 옵션을 해야 가장 좋을지에 대해서 보면, 모던 트림에다가 컨비니언스 54만원짜리를 달아서 2489만원, 이 모델이 가장 가성비 좋은 모델입니다. 이 투싼이 이번에 특히 축거가 엄청 커져가지고 우리 2018년까지 팔던 산타페 DM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은 전장 전폭 축거가 나와 있는데, 전장은 차 길이고요, 전폭은 차 폭이고요, 축거는 바퀴 사이 길이, 즉 이게 축거가 보통 실내 공간을 얘기를 하는데, 전장은 투싼이 산타페 DM보다 7cm밖에 안 작아요. 그리고 전폭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 1.5cm면 그래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지만 어쨌든 1.5cm 정도 폭이 좁고, 대신에 축거는 5.5cm나 길어요. 한마디로 1열, 2열 실내 공간은 넓고 트렁크는 산타페보다는 많이 작은, 이걸 보면 실내 공간이나 뭐 이런 거 저런 거 보면은 산타페나 투싼이나 사이즈가 거의 비슷해요. 지금 산타페는 물론 더 커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딱 18년까지 팔던, 얼마 전이잖아요. 얼마 전에 팔던 산타페 비교해서 거의 투싼이 그 정도 사이즈가 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가격은 꽤 괜찮은 옵션을 가지고 2,500만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가성비가 좋죠. 그래서 패밀리카를 선택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산타페를 굳이 살 필요가 있느냐, 약간 뭐 주차 불편하고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투싼이면 충분히 패밀리카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가성비는 굉장히 좋기는 한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보시면 멀티미디어 라이트, 8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지 않으면 좀 디자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번 투싼은 일반 오디오도 디자인이 나쁘지는 않아가지고 이게 꼭 필수는 아닙니다. 뭐 선택하시면 선택하시고 아니면 안 하셔도 돼요. 뭐 어쨌든 저는 요 정도는 후방 카메라 때문에라도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익스테리어 원 69만원, 이것도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옵션이었죠. 그래서 이거 들어가고, 스마트 센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고차 가격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라도, 또 이제 스마트 크루즈가 워낙 편해서 이 부분까지 넣는다 치면 한 2,725만원. 그래도 주행을 1년에 뭐 5,000km 한다, 6,000km 한다 이런 분 아니시면은 요 정도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700만원 정도 되는 차가 가장 어찌 보면은 만족도가 높은 옵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8인치 오디오 디자인을 아직 제가 못 봐가지고 이 부분은 좀 체크해 봐야 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오디오 디자인을 봐서는 8인치 오디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프리미엄 트림입니다. 중간 트림이고요. 2,641만원 기본 가격입니다. 모던 대비해서 추가 사양을 좀 볼게요. 가장 중요한 거, 뒷좌석 에어벤트 있다는 거거든요. 자, 요거예요, 요거. 2열에 바람을 직접 쏴주는 거.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 후배가 딸아이한테 그랜저랑 소울 중에 뭐가 좋냐 했더니 그랜저가 좋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소울은 덥대요, 에어벤트가 없어서. 물론 꼬마에는 에어벤트가 없다고는 하지 않았지. 어쨌든 소울은 뒤에가 덥대요. 그런데 그랜저는 시원하답니다. 한마디로 에어벤트가 있냐 없냐의 차이죠. 그래서 이 프리미엄 트림은 사실 뒷좌석 에어벤트가 거의 이 중간 트림으로 올라와야 되는 이유의 한 70%, 80%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전방 주차거리 경고 들어가고, 나머지 이 아래로는
모던 트림에서 옵션에 다 들어가 있던 부분이에요. 뭐 18인치 휠 타이어라든지 루프렉이라든지 뭐 가죽 열선 핸들, 뭐 열선 통풍 시트 이런 거 다 컨비니언스에 들어가 있었죠. 이런 것도 들어가 있었고 하이패스, ECM 룸미러 다 들어가 있었죠. 뭐 멀티미디어 라이트 이런 것들은 어차피 모던에서 할 수 있었는데 뭐 이건 뭐 별건 아니고 뒷좌석 에어벤트가 꼭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프리미엄 트림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은 뭐가 있느냐? 뭐 디젤 H트랙은 다 동일하고요. 가격도 동일하고 빌트인 캠을 여기서부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거 블랙박스 내장형인데 배터리도 들어가 있어서 뭐 한 10시간 정도 시동 꺼진 상황에서 주차 중 녹화 가능할 거고요. 그거 59만 원입니다. 그런데 내비 선택 시 가능하다는 거 요거 유의해 주시고요. 사실 이게 깔끔해서 좋기는 한데 뭐 쓰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해상도나 이런 부분에서 좀 불만이 있더라고요. 아직은 사제 내비를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요즘 뭐 카메라도 싸고 뭐 저장 장치들도 다 싼데 이런 거는 빨리빨리 돈 써가지고 최고급 써도 뭐 이거 10만 원도 안 올라갈 것 같은데 여기에서 돈을 아끼는 거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선루프 동일하고요. 실내 등까지 들어가서 113만 원 조금 싸졌죠. 루프렉이 기본이라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멀티미디어 라이트가 없어요. 라이트가 없어서 이거는 멀티미디어 내비 2로 10.25인치 내비를 달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 오디오를 쓸 건지가 강제가 돼버립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라이트를 여기에도 좀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굳이 이거를 내비 2를 넣어줘가지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아까 191만 원에 비해서 가격이 좀 내려왔다는 부분이고 보시면 뭐 내비랑 후방 모니터랑 레인 센서 추가됐네요. 그리고 듀얼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고요. 이렇게 해서 157만 원. 가격이 뭐 그렇게 이상하게 비싼 거는 아니기는 한데 라이트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뒷좌석 에어벤트 때문에 프리미엄으로 왔더니 라이트를 못하고 이거 157만원짜리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좀 아까울 수는 있어요. 뭐 내비를 잘 쓰시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저 현대차 내비 못 믿는다, 티맵 쓰신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울 수 있죠. 그리고 요 레인 센서 같은 경우에도 모르겠어요. 제 펠리세이드만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비가 막 많이 와도 잘 안 움직이고 그러다가 또 무슨 주차장에 들어가서 비 안 오는데도 막 미친듯이 막 움직이고 막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가지고 저는 레인 센서는 좀 안 좋아요. 뭐 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뭐 사실 프리미엄 트림까지 와서 일반 오디오 그거 디자인 보고 있으면 조금 애매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필수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인테리어 디자인 2가 59만 원. 요것도 별 5개 무조건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보시면 인조 가죽에서 가죽 시트로 바뀌고요. 기존에 블랙만 선택할 수 있었는데 그레이, 요 바깥쪽에 보이는 이 시트죠. 이거 굉장히 예쁘죠. 이 시트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패브릭 감싸기. 보시면 이 부분하고 이런 데에 천 느낌의 그런 패브릭이 들어간다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아마 플라스틱이 들어가긴 할 텐데 약간 고급감에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그로시 윈도우 스위치 베젤. 저는 뭐 별로 안 좋아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여기에 그냥 까만 플라스틱 그거 들어가는 것보다는 하이그로시가 들어가는 게 낫기는 할 거예요. 뭐 자주 닦아주셔야 하긴 하겠지만요. 개인적으로는 블랙 하이그로시 말고 뭐 펠리세이드 같은 데 쓰이는 그 알루미늄 느낌의 은색이 들어갔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아무래도 급 차이를 두는 거긴 하겠죠. 그리고 인조가죽 감싸기 및 리얼 스티치 이게 은근히 중요합니다. 보시면 이런 데에 인조가죽 감싸기하고 리얼 스티치 이런 거 안 들어가면은 플라스틱 딱 붙어 있으면 이것도 굉장히 싸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에 인조가죽 들어가는 거, 스티치 들어가는 거 이런 거 생각보다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고 여기 패브릭 들어가고 하면 고급감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여기에 이제 무드램프 앰비언트 무드램프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59만 원이면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뭐 가죽 시트만 줘도 59만 원은 고민할 텐데 이런 거 해주면 이건 100만 원 넘어도 사실 하실 분들 많을 거예요. 이거는 뭐 무조건 해야 되는 부분이고 프리미엄 트림으로 오셨으면 말이죠. 자, 다음 선택 옵션들입니다. 보시면 컴포트 113만 원이고요. 별 4개 줬는데요. 보시면 운전석, 동승석, 8웨이 전동 시트, 전동 트렁크 중요합니다. 특히 SUV 같이 트렁크도 크고 하면은 감성적으로 좀 딱 버튼 눌러서 열고 닫고 하는 부분이랑 손으로 의시하고 닫는 부분이랑은 많이 차이가 나요. 그리고 뒷좌석에 USB 충전 단자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 요즘은 스마트폰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뒷좌석에도 충전 단자 하나씩은 있어줘야지 싸움 안 납니다. 싸움 안 나고요. 메모리 시트가 여기 들어가고요. 운전석 시트 세팅해 놓는 거잖아요. 2가지 종류. 그래서 남편 아내 같이 운전하시는 분들, 번갈아 가면서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대리운전 같은 거 많이 부르시는 분들, 자세에 민감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메모리 시트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메모리 시트 있으면 이지 액세스 해가지고
탈 때 이제 뒤로 의자가 쫙 가고, 그리고 뭐 내릴 때 그럴 때도 의자가 뒤로 쫙 가고, 딱 타고 나서 시동 걸면은 의자가 앞으로 쫙 와가지고 로버트 콕핏에 탄 듯한, 비행기 조종석에 탄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감성을 좀 자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뒤쪽에 사람이 좀 불편할 때도 있고 해가지고 쓰는데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저는 뒷좌석에 아이가 타가지고 발이 자꾸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메모리 시트 그 이지 액세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도 우선은 끄고 다니기는 하는데, 뭐 어쨌든 요거는 상황에 따라서 쓰시면 될 것 같고, 특히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뭐 남편 아내분 번갈아가면서 타시는 부분이면 요거는 무조건 있어야죠. 113만원 값어치 이상을 합니다. 그리고 뒷좌석 열선 시트도 들어가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죠. 뒷좌석 폴딩 레버 같은 거는 트렁크에서 뒷좌석을 접을 수 있는 레버가 들어간다는 건데, 이건 뭐 꼭 필수는 아니고,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도 있으면 좋죠. 운전석에서 조수석 쪽을 편하게 조정할 수 있으니까, 뭐 뒤쪽에 뭐 좀 부모님이나 이런 누구 사람 타실 때나 뭐 이런저런 상황에서 이 조수석을 조정할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수동 시트면 차라리 그래도 손 으짜 뻗어가지고 조절할 수가 있는데, 전동 시트가 들어가면 운전석에서 보조석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 워크인 디바이스는 그렇게 되면 필수가 되겠죠. 자, 다음은 익스테리어 2입니다. 69만원이고요. 내용 보시면 아까 익스테리어 1하고 거의 비슷해요. LED 헤드램프, LED 리어램프, LED 턴 시그널 들어가고요. 18인치가 기본이기 때문에 19인치 휠 타이어가 들어가는 게 다른 점입니다. 69만원. 아까에서 별 반 개 뺐는데 이 부분은 18인치만 해도 디자인이 충분한데 19인치까지 필요할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뭐 있으면 좋지만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휠은 크면 클수록 이쁘죠. 다만 또 휠 작으면 또 그만큼 편안하고 또 연비도 좋아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가오와 운동 성능은 휠을 커야 되고 연비와 승차감은 휠이 작아야 되고, 이런 부분에 트레이드 오프가 좀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 스마트 센스 88만원 동일하고요. 내용 동일하니까 뭐 굳이 적진 않겠습니다. 별 4개. 플래티넘 1은 201만원이에요. 가격 장난 아니죠. 보시면 10.25인치 풀 컬러 클러스터, 아까 4.2인치 컬러 클러스터도 괜찮은데 이제 10.25인치 풀 컬러 클러스터가 들어가면서 이제 계기판이 이렇게 디지털로 나온다는 거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들어갑니다. 현대 디지털 키, 이거는 키를 안 가지고 다녀도 그냥 핸드폰만 있어도 문 열고 뭐 시동 걸고 운행하는 거 다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들어갑니다. 이거 주차할 때나 좁은 길 갈 때 이럴 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고요. 근데 투싼 사이즈에서 굳이 이게 필요한가 싶으면은 그 부분은 좀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뭐 산타페나 아니면 뭐 K7이나 아니면 그랜저나 팰리세이드나 이런 것들은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소한 뭐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 좀 복잡한 도심에 사시는 분들은 투싼까지는 뭐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후측방 모니터는 깜빡이 키면 이렇게 뭐 그 사각지대 부분이 보이는 부분인데, 이게 약간 반응이 깜빡이 키고 나서 반응이 좀 느리기도 하고, 팰리세이드 기준으로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도 보고 미러도 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애매합니다. 차라리 요즘 아우디에서 나온 것처럼 상시로 그냥 보여줘야지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아예 미러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상시로 보여주는 형태가 필요할 것 같고요. 요거 후측방 모니터는 뭐 처음엔 신기한데 별로 쓸 일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뭐 스피커가 6개에서 보스 사운드 8스피커 들어가고요. 이렇게 해서 뭐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인 옵션들이 쭉 묶어가지고 200만원이 넘는 금액이 옵션으로 올라간다 해서, 저는 이거는 좀 아니라고 보고 별은 2개 반 정도 줬습니다. 디젤 같은 경우에는 30만원 정도 더 비싸고, 대신에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들어가요. 이거는 뭐 주차할 공간 좁을 때 그냥 차에서 내린 다음에 뒤로 빠꾸시키고 뭐 앞으로 나오게 하고 이런 거 원격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이거 있으면 좋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굳이 투싼에까지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자, 그래서 프리미엄 트림 결론입니다. 프리미엄 트림 2641만원에 내비 넣고 인테리어 디자인 넣고 익스테리어 넣고 스마트 센스 넣으면 3014만원. 요 모던의 만족도 높은 그 옵션 대비해서, 극가성비 말고 그 만족도 높은 옵션 대비해서 289만원 정도 올라가고요. 가격이 좀 3천만원 넘으면은 부담되기 시작하죠. 투싼이 3천만원이면 그랜저도 좀 눈에 보이기도 하고 막 이런 가격이거든요. 물론 그랜저도 또 옵션 넣고 하다 보면은 4천만원 금방 넘지만요. 그래도 어쨌든 뒷좌석 활용이 많다면은 뭐 아이 있을 경우 같은 경우에는 고려를 한번 해보셔야겠기는 합니다. 뒷좌석 에어벤트 부분이 중요하기는 해서요. 그리고 인테리어 고급화, 뭐 인조 가죽이라든지 패브릭이라든지 뭐 내비게이션도 큰 거 들어가고 뭐 이런 부분들,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인테리어가 좀 고급화되는 부분이 있죠. 뭐 썬루프나 컴포트 같은 거, 메모리 시트 꼭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플래티넘 같은 거 10.25인치 클러스터, 뭐 서라운드 뷰 이런 거 필요하신 분들은 추가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다음 트림으로 가는 게 사실 낫기는 하거든요. 한번 보시죠. 마지막으로 인스퍼레이션 트림입니다. 가장 높은 트림 3,155만원이고요. 프리미엄 대비해서 추가 사양 한번 보시면, 인스퍼레이션 특화 디자인 해가지고 뭐 다크크롬 범퍼 가니쉬 뭐 이런 부분에 다크크롬 들어간다는 거, 여기에 스키드 플레이트 뭐 실버 페인트에서 들어간다는 부분,
뭐 여기 프론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유광 블랙 BC 필러. 창문 1열과 2열 사이에 까만 부분이 뭐 플라스틱이 아니라 유광 블랙이라는 거고, 그리고 아웃사이드 미러 크롬이 들어간다는 부분인데, 뭐 사실 이거는 차 주인만 알지 딴 사람들은 몰라요. 이거 차이 같은 거 모릅니다. 메탈 페달하고 메탈 도어 스커프, 이것도 뭐 아무도 안 보이죠. 그냥 본인만 하는 거고, 싸제로 하는 것도 쉽고요. 특히 페달 같은 거 이런 거 그냥 10,000원 20,000원이면 합니다. 이거 두 개 빼면 결국에는 차이가 가죽 시트 중에서 브라운이나 인디고를 고를 수 있다는 것 정도의 차이, 그 정도가 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현대 스마트 센스, 멀티미디어 내비 2, 익스테리어 2, 인테리어 디자인 2, 컴포트, 프리미엄에서 있었던 옵션들이 다 기본으로 적용된다는 부분 정도가 다른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200만원짜리 플래티넘 옵션 중에 10.25인치 풀컬러 클러스터하고 무선 충전, 디지털 키, 요 세 가지 기본으로 적용되고요. 자, 그러면은 프리미엄의 풀옵션을 살 거면 이제 인스퍼레이션으로 오게 되는 그림이 되는데, 뭐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보기로 하고, 우선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잠깐 보면 뭐 디젤, H트랙 마찬가지로 다 동일하고, 빌트캠 동일하고요, 선루프 동일하고, 플래티넘 3가 아까 기본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빼고 나면 128만원에서 서라운드 뷰, 후측방 모니터, 보스 스피커 이렇게 들어갑니다. 마찬가지고요. 스마트 보조 추가되는 거 디젤에서는. 그럼 결론적으로 인스퍼레이션은 옵션을 딱히 뭐 필수 옵션이다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냥 딱 인스퍼레이션만 선택하시면 되고, 아까 프리미엄에서 옵션 붙이면 3,014만원이 됐었잖아요. 요거 대비해서 141만원이 올라갑니다. 근데 만약에 프리미엄에서 뭐 메모리 시트 같은 거 필요하시거나 뭐 이런 거 필요하셔서 컴포트를 더 붙이면 이게 113만원이니까 거의 그렇게 되면은 인스퍼레이션하고 동일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컴포트 붙이시는 분들, 아니면 뭐 10.25인치는 꼭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그냥 인스퍼레이션으로 오시면 됩니다. 굳이 프리미엄을 하실 필요 없어요.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인스퍼레이션이 이전 트림의 풀옵션보다 제법 많이 쌌었는데, 투싼은 그렇게 많이 싸진 않네요. 그냥 뭐 어차피 달 거면 이쪽으로 와라 정도의 수준의 가격 책정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성비 홍과장의 트림별 점수입니다. 모던 같은 경우에는 컨비니엄만 쓰면 달고 2,489만원으로 하는 모델이 별 4개 반, 굉장히 좋은 가성비를 보여주고요. 장점은 크고 싸다는 부분, 단점은 실내가 내비나 디스플레이 오디오 같은 게 안 들어가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현대차의 다른 차들보다는 기본 오디오나 아니면 매뉴얼 에어컨이 이뻐가지고 그나마 낫습니다. 그래도 보기가 괜찮아요. 그리고 스마트 센스가 없는 부분도 좀 아쉽죠. 뭐 스마트 센스야 사실 꼭 필요하시면 다시면 되고요. 그럼 모던과 컨비니언스에 뭐 멀티미디어 라이트 요 8인치 오디오하고 익스테리어 스마트 센스 달게 되면 2,725만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가장 만족도가 높은 트림과 옵션이라고 보고요. 실내도 뭐 무슨 인조 가죽이나 이런 게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럭저럭 괜찮아지고, 8인치 디스플레이 들어가면서 외관 같은 경우에도 17인치 휠보다는 18인치 휠이 훨씬 이쁘니까, 그리고 거기에 LED 라이트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싸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옵션들 들어가서 외관 좋아지고요. 리어 램프도 마찬가지죠. 스마트 센스도 들어가고요. 이거 중고차 가격 중요합니다. 실제로도 편하기도 하고요. 써보면 한번 써보면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뒷좌석에 에어벤트가 없다는 부분이죠. 지금 투싼은 약간 패밀리카로 충분하게끔 사이즈가 나왔는데 뒷좌석 에어벤트가 없어서 뒤에가 덥다 그러면 조금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프리미엄 트림에서는 내비랑 인테리어 디자인 2, 익스테리어 2, 스마트 센스 붙여서 3,014만원이었고요. 이 트림은 가격 때문에 너무 애매해요. 에어벤트가 있는 거 좋고, 인테리어 고급화돼서 뭐 10.25인치 냅이나 프로토 에어컨이나 뭐 인조 가죽 감상이나 패브릭 뭐 이런 거 들어가는 거 다 좋은데 가격이 너무 애매합니다. 너무 애매해서 거기에 또 컴포트도 옵션이 괜찮기 때문에 이거 붙이면은 결국에는 뭐 인스퍼레이션으로 가는 거죠. 이 3,014만원 주고 프리미엄 요거 사실 분들은 아마 좀 적지 않을까. 그런데 뒷좌석 에어벤트가 꼭 필요하다 그런 분들은 차라리 여기에서 좀 뺄 거, 눈물을 머금고 빼셔야 됩니다. 그냥 과감하게 빼셔야 돼요. 내비 같은 거 빼도 사실 아까 보셨지만 일반 오디오 괜찮기 때문에 내비 빼면 괜찮습니다. 2,857만원이면 이 정도까지는 합리적으로 갈만한데 싶죠. 아까 모던에서 붙이면 2,700만원대였는데 뭐 100만원만 추가하는 거니까 이 정도면 괜찮죠. 여기에서 외관 신경 안 쓰시는 분들, 또 19인치 휠까지 필요 없다, 18인치도 충분히 이쁘다 뭐 하는 분들 익스테리어 빼셔도 되고, 그리고 스마트 센스도 사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는 기본으로 들어가니까 요거까지도 뺀다 치면은 그럼 2,700만원까지 내려가거든요. 요 정도 가격이면 한번 생각을 해보실 만하죠. 뒷좌석 에어벤트가 꼭 필요하시면 여기까지 올 수 있고, 아니면 그냥 뒤에 사람 타면은 에어컨 그냥 빵빵하게 틀지 뭐, 그냥 매뉴얼 에어컨으로 그냥 4단으로 빵빵빵 틀지, 그 대신에 다른 옵션들은 좀 좋아야 돼 하시는 분들은 요 모던에 멀티미디어 라이트랑 이것저것 해서 2,700만원에 맞추시는 거, 그것도 괜찮아요. 에어컨 세게 틀면 되죠. 뭐 옛날에 뭐 에어벤트 없이도 다 잘 다녔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또 굳이 이렇게 빼는 것보다 그냥 에어컨 세게 틀고 모던으로 가고 말지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애매합니다. 프리미엄은 애매하고요. 중간에 껴서. 마지막으로 인스퍼레이션입니다. 3,155만원이고 옵션 뭐 다 들어갔어요. 없는 거 빼고 다 들어갔는데 투싼이 이번에 좀 특이한 점이 허드가 안 들어갔습니다. 창문 앞에 속도랑 뭐 내비랑 스마트 크루즈 상태랑 뭐 이런 거 보여주는 거죠. 이것도 진짜 있으면은 정말 편한데 이 부분이 빠진 거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단가 때문이라면 컴바이너 타입이라도 해서 넣는 게 맞지 않았을까? 이거를 뺀 거는 정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단점은 가격. 3,200만 원에 가까운 가격이 단점이 되겠죠. 그래도 프리미엄보다는 조금 더 상품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신형 투싼 사시려는 분들 선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좋은 물건 싸게 사는 가성비 홍과장이었습니다. 오늘도 가성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